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지난주에는 태풍 때문에 안부를 좀 여쭸었는데 이번에는 좀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계신 곳은 괜찮으신가요? 제가 있는 곳은 괜찮은데 네. 각 지역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폭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피해가 너무 심하고, 예. 갑작스럽게 너무나 많은 비가 많은 양이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예, 이번에는 뭐 어떻게 준비할 여지 없이 이렇게 당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우리 지역에도 밤부터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대비 좀 단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상담 내용 먼저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하시죠. 저는 20살 여대생입니다. 저는 엄마의 심한 간섭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엄마는 제가 뭘 먹는지, 뭘 입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까지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간섭하려 듭니다. 솔직히 제가 중학교 때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가출을 한 적도 있고 엄마 속을 좀 썩였거든요. 하지만 잠깐 그랬을 뿐 그 이후로는 누구보다도 착실하고 모범적인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저를 믿지 못하는지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친구들과 여름 여행을 떠나려다 엄마의 극성에 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또 저녁 8시만 되면 들어오라는 문자며 전화를 해대는 통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20살 성인인데 엄마에게서 좀 벗어나 자유롭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20살 여대생의 사연이었고요. 어머니께서 너무 심한 간섭을 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어요. 원장님, 이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좀 가장 먼저 드셨나요? 우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금 여대생이 우리 이 대학생 사연을 보내신 분이 여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엄마의 그 통제 안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드러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이런 경우 이러한 상담을 이제 제가 한 적도 이제 많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게 지속이 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믿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기력해지면서 우울감도 동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못 믿게 돼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그냥 누군가의 통제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구나라고 자기가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결국은.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냐면 그 부모인데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부모한테 받는 영향 네. 이라든지 이러한 그 인생에 있어서 미치는 요인 뭐 이런 거를 보면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모든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많은 영향 안에서 그럼요. 중시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부모님은. 아. 예. 사회에서 만난 사람은 일시적인 관계지만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평생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나약했을 때부터 서서히 받아왔던 그런 이 부모님의 그 양육 태도, 방식을 네. 내가 이제 흡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저는 이 20살 여대생의 마음을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간섭을 조금 안 하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좀 항의를 해본 적도 있었고 저의 생각이 좀 떠올랐었는데 저의 기억들이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네, 좀 마음이 상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 마음 상하실
결과를 생각하기 이전에 네. 우선은 내가 어떻게 건강한 방법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리는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20살이면.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서적인 건강성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그러한 불안 요인 이러한 것들을 더 먼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부모님한테 이거를 그대로 좀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로 지금 힘들고 불안하다. 엄마 전화만 오면 불안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나는 도망치고 싶고 자유롭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엄마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네. 그래야지 엄마가 알아듣게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엄마도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선의의 목적을 갖고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한테 더 유익하라고 내가 이렇게 통제하는 거야.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놓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어떨 때 내려놓게 되냐면 자녀가 이거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심리적인 이런 통제를 통해서 자녀가 점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이제 본인이 엄마가 했었던 긍정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했었던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느껴지면 스톱해야 되거든요. 그때도 네. 스톱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 아이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는 엄마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어머니들은 생각하시잖아요. 어머니의 입장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선의의 마음으로 하셨지만 우리 20살 딸아이의 마음에는 이게 참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왜 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가하는 부모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네. 불안 성향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통제가 가능하고 자녀한테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런 부모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느냐면 불안감을 내려주는 거로 해야 되죠. 그러려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엄마 내가 몇 시까지 갈게요 라고 하면 몇 시까지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는 스스로 뭔가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계속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거쳐서 그 믿음을 좀 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이번에 만약에 여름 여행을 간다 엄마가 이제 염려하는 일이 안 일어난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조금 밀어붙일 필요가 있어요.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 보내길 잘했네. 이런 경험을 또 주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8시까지 오라고 했지만 8시에 뭐 교수님하고 뭐 미팅이 있고 이번에 시험 공부를 뭐 도서관에서 10시까지 해야만 하고 이렇다라고 하면 그것도 고수를 하면서 그렇지만 도서관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약속된 10시까지는 내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아이다라고 하는 거를 밀어붙이면 조금씩 엄마가 내려놓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서로를 믿어가면서 같이 어머니와 자녀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